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 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시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34,200포인트 회복이 중요하고 유지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중반까지 잘 버텨주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일 동안 잘 버텨주었고 이 구간에서 이제는 주 후반에 한 차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금상첨화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만 올라가도 되는데 이번 주에 한 차례 위쪽으로 세워주는 것이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상승이 이뤄졌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도 0.19%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 뭐 쉬어도 되는 구간인데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긍정적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들의 이제 미국은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민들의 지지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은 수백만 자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제 21세기의 세계 각국이랑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또한 세금의 경우에도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는 세금 증가 없다. 미국의 재건에 우리는 일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보면은 작년부터 해서 신장 지역 위구르족에 대한 이제 인권 탄압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과 기존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제 대중 이제 견제 법안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관련 이제 보장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대중 견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통과될 뭐 바로 앞에 두고 있다. 하원 쪽에서 이제 통과되기 직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장중에는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를 회복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살짝 밀려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기하겠다. 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약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연기됐다라는 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소폭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0.3% 상승한 3,29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뭐 바로 위에 조금만 올라가도 3,300이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하는 구간이다.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수급 동향도 오늘 양호했습니다. 장중 내내 긍정적인 수급을 보였고 코스피를 매도하지는 않았고 외국인이 그리고 연기금이 양대지수를 소폭 매수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닥에 관심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75 오늘도 매수. 선물 옵션 동향도 모두 상승 포지션인데 이제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선물 쪽에 코스피는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코스닥은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외국인 수급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상 최고치가 아니죠. 이제 최근 이제 고점 1000포인트 돌파하고 이 103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또 뭐 하루 이틀 뭐 쉬었다 가도 되고 바로 넘어가도 되는 도전 정도는 해볼 수 있을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기울기 각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전고점 앞이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는 모습 만들고 그리고 나서 돌파해서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각도 기울기가 굉장히 좋다. 이 추세가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 금일 뭐 장중에는 플러스권이었는데 마감에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82,500원 회복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그때까지는 너무 크게 뭐 기대감을 갖는다거나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르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얼마 전에 반도체 관련주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돌파하면서
이제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뭐 마이크론 실적도 영향을 일부는 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항상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시 한번 뭐 간단히만 체크해드리면은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이 3250 중요합니다라고 과거부터 말씀드렸는데 세 차례 저항을 받은 후에 그리고 드디어 돌파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유럽에서는 선호치료법 후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유망한 치료제 5종을 이제 선정해서 10월까지는 최소 3개 이상의 치료제를 승인할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5개의 치료제 중에서 3개 안에만 들면 되는 겁니다. 10월 안에 정식으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에는 경사가 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셀트리온 3사 이제 합병 이슈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뭐 유플라이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그렇고 케미컬 쪽도 그렇고 꾸준하게 숫자가 찍히면서 실적이 향상되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연기되면서 이제 관련주들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던가 바이오니아 진원생명과학은 최근에 좀 과도하게 올라서 이제는 조금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일 강세를 주거나 하면은 이제는 조금 줄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유한타증권에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의 경우도 이제 뭐 자회사 뭐 이슈도 있는데 2만 원을 넘어갔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만 유지해주면은 보유 2만 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서포트도 충분히 쉬다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텔레워크 원격 근무 쪽으로는 뭐 아시아에서 뭐 가장 뭐 뛰어난 그룹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가MD 같은 뭐 그리고 이런 교육 관련주도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코로나 테마 편승해서 일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이 러시아 델타 변이의 90%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이나 뭐 EID, 뭐 이트론, 이수앱지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긴 했는데 러시아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1일 사망자가 669명으로 지금 최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1일 신규 확진자 러시아에서만 21,042명입니다.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진단 원료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 자,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세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 우리 배터리 3사 모두 그렇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66.7, 삼성 SDI는 104.8,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152.2% 모두 100% 이상 세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이 뭐 나쁠 건 없다. 자회사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도 앞두고 있고 계속 이 82만 원 구간 쪽에 눌려 있을 이유는 없다. 다시 한번 이제 90만 원 쪽으로 붙어가려는 힘 정도는 마련했습니다. 60일선을 올라타게 된다라고 하면 92만 원 쪽으로 붙어가는 모습은 나올 것이고 또 이제 상장 기대감까지 모으면 90만 원 돌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제 화학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8만 원 돌파 후에 자 보세요. 이게 28만 원을 걸쳐 놓는 게 아니고 한 차례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 게 3일 연속 음봉으로 나오면서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8만 원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지 쉬어가는 구간에서 유지를 해줄 수 있다.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실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실전 차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28만 원 구간에서 지지받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4.6% 상승하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다시 한번 이제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28만 원 유지해 주는 게 확정되고 그러면 추세적으로는 위쪽 방향으로 우상향 쪽으로 돌려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사라고 할 수 있죠. SK 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 이후에 실망감이 나왔었는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배터리 쪽으로는 전일 노스볼트 공급 계약 뭐 말씀드리면서 상신 EDP랑 이제 그 신흥 SEC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신 EDP가 전날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신 EDP 쪽에 무게감을 두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상신 EDP가 오늘 뭐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만족을 못하고 제품에 만족을 못하고 상신 EDP 쪽 한국 기업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현기차에 배터리팩 협력사 쪽으로 이제 제공한다라는 것. XINC는 이제 현기차에서 차세대 전기차에 이제 CNT 히터 도입을 검토한다. 그래서 CNT 발열재 상용화에 이제 기존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XINC가 관심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G 관련주들도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6월에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1월에 5G 특화망 정책안 발사 방안의 후속으로 이번에 또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HFR처럼 이제 눌려 있는 종목들, 기존에 이제 좀 못 올라왔었습니다. HFR은 이제 눌려있던 종목,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메인 핵심 종목들, 메인 종목들도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은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5G 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까지 해서 투자가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두에도 트럼프라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5G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2025년까지 5년 정도의 계획이고,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유니퀘스트, 라닉스, 뭐 팅크웨어 같은 종목들이 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도 꽤 있으니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의 세자녀 정책 관련해서 캐리소프트 말씀을 드렸는데, 캐리소프트가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왔고, 이제는 캐리소프트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니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 구간이지 신규 접근 구간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 아가방 컴퍼니가 올라야 되는데 아가방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아가방 컴퍼니가 마이너스로 마감하면서 이 분명히 세자녀 정책이 나오면은 캐리소프트 외에도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그리고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이런 쪽이 움직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하루 뒤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이제 4.74% 5% 가까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15,000원 구간에 도전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출판사는 이제 핑크폰 관련주로 좀 쉬었는데 토박스코리아가 대신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1,900원 회복하면서 이 저항을 돌파해 있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도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저항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 45,600포인트, 600원 이 구간에서 이제 60일선은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렇게 쉬고 하루 이틀 쉬고 나서 5만원 돌파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5만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출판사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